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제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한번 보면 이렇게 안 움직여, 그죠? 일단은 6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레벨은 좀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개요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쓰는 거. 일반 사용자가 쓰는 거. 프라이빗은 뭐죠? 기업에서 우리 직원들만, 그죠? 간단하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있고, 그리고 ISMSP 인증 모델이라는 거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이죠. 그랬을 때 정보 보안을 똑바로 했냐 체크할 때 클라우드 쪽의 서비스를 썼다면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이 있고 클라우드 보안 검사가 있는데, 클라우드는 결과적으로 써보면 알겠지만 그냥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냥 윈도우 뭐 리눅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안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 방법 하나.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아마존 AWS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아마존 AWS를 도대체 어떻게 점검할 거냐,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서버에 대한 보안 검사가 있고, 그리고 AWS에 대한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뭐 대부분 다 알겠지만 전제 조건은 이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그냥 하나 이렇게 밑줄을 하나 그어주세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인프라라는 건 기반, IP 네트워크, IP 주소를 써서 뭔가 연결을 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은 언제 어디에서나 쓸 수 있죠. 매체랑 뭐 이런 거랑 관련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도 되는 거예요. Anywhere, any device. 그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인터넷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quality of service, 품질에 대한 문제점. 왜냐면 얘는 이제 에라 처리 같은 기능이 일반적으로 그냥 작다라고 표현할게요. 작다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네트워크의 품질, 성능, 그죠? 성능을 보장할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개방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쓸 수가 있고, 그 안에 구조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항상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보통 오픈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들은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컴퓨팅 기술을 써서, 그죠? 그죠? 컴퓨터를 써서, 정보를 자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연결된, 그죠? 컴퓨터로 처리한다. 그러면 이 말이 서비스로, 우리는 여태까지 컴퓨터를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껍데기만, 인터넷만 되는 게 있으면 네트워크에 내 컴퓨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SLA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해라. 그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해라. 그런 얘기가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제공하는 어떤 공유 서비스, 그죠? 리소스 풀이라는 거는 뭐가 됩니까? 서버도 되고, 그죠? 서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서버를 인스턴스라고 해요. 지금부터 나오는 인스턴스라는 말은 전부 다 그냥 서버로 해석하면은 딱 맞아 들어요. 그래, 인스턴스라고 그러면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컴퓨터도 되고, 네트워크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네트워크 하면은 통신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네트워크도 있고, 누구나 써도 되는 네트워크도 있죠. 그래서 프라이빗과 퍼블릭 둘 다겠죠. 그죠? 그래서 공개된 퍼블릭 네트워크와 혹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전부 둘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세그먼트화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나눈다 이거죠. 나눈다. 100개를 50개, 50개로 나누면 나머지 첫 번째 50개는 퍼블릭 용도, 두 번째 50개는 프라이빗 용도 이렇게 나눈다 이거죠. 그거를 세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대역폭. 이 대역폭은 배드위디스라는 거는 그냥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100메가, 200메가처럼 그냥 속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는 애플리케이션들, 프로그램들. 그죠? 프로그램들. 근데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범위가 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래서 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SLA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쓴 만큼 돈 내, 그 얘기예요. SLA는. 쓴 만큼 돈 내.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죠.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그런 거잖아요. 컴퓨터를 사서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또 사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걸 쓰는 건데 노트북 살 때도 윈도우 20만 원 주고 사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리고 나서 10년, 뭐 한 5년 썼어. 노트북 5년 쓰면 어떻게 합니까? 바꾸죠?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창피해. 너무 후졌잖아. 그죠? 바꾼단 말이에요. 스마트폰과 똑같아요. 그러면 집에 어떻게 돼요? 재고가 쌓여 있죠? 집에 노트북하고 쓸데없는 폰들이 많거든요. 옛날 거부터. 그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져요. 근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라는 서버라는 걸 샀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샀는데, 뭔가 변화를 해서 바꾸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쌓여서 재고가 되는 거고, 어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 재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윈도우에 있는 운영체제 20만원 주고 노트북 살 때 산 건데, 그거 남아 친구한테 못 팔아요. 그쵸? 그거 못 팔아요. 그럼 윈도우 10 쓰다가 윈도우 11 나오면 또 사야 되는 거죠. 그럼 10은 뭡니까? 버리는 거죠, 그냥. 예.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SLA라는 거를 만들어 놨고, 요거의 근간은 뭐냐면, 온디맨드 서비스예요. 온디맨드. 그리고 이 온디맨드가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그 다음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은 이거. 온디맨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청하면 해주겠다 이거예요. 요청하면 해줄게. 그죠? 필요해? 해줄게. 그 대신 요청한 거에 대한 거는 돈은 내. 이게 사실은 IBM의 비즈니스 전략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IBM은 서버를 팔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10억짜리 컴퓨터를 팔았어요. 10억짜리 컴퓨터를 팔면 1년에 유지보수 비용이 10%라고 쳐도 1억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돈이 아니죠. 1억은 되게 작은 거예요. IBM 입장에서는. 근데 서비스를 팔면, 할 때마다 돈을 내는 서비스를 팔면 그때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죠. 그래서 IBM에서 온 디맨드 비즈니스 전략이 나와요. 그래서 IBM이 어떻게 했어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전부 다 M&A에서 합병시켜 버렸어요. 그걸 다 자체 개발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유틸리티 컴퓨팅. 이제 여기에 본격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SLA. 쓴 만큼 돈 내. 그죠? 이게 나오는 거고, 이거를 인터넷 통해서 하면 클라우드가 되는 거죠. 얘는 인터넷이라는 전제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최근 돌아가는 어떤 트렌드를 보죠. 뭐 간단하게 봐요. 자, 머신러닝이라고 있는데, 자, 이제 두 가지 의미로 갖고 있는 거죠. 이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해서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그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분산 저장의 측면이 있는 거고,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뭐 알겠지만, 뭐 지도학습, 이렇게 하나만 써둘게요. 지도학습, 자율학습. 그죠? 지도학습은 뭐예요? 답을 알고 돌리는 거고, 그죠? 사람이 답을 안다고요. 이 분석을 하면 결과가 뭐가 맞는 건지 사람이 안다는 얘기고, 자율학습은 뭐예요? 답을 모르고 돌리는 거예요. 이 분석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석 기법들이 머신러닝인 거고, 그래서 이 분석 기법은 사실은 요거죠. 이제 이런 말을 써서 그렇지, 통계적 분석 기법이죠. 그죠? 통계적 분석 기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죠. 자, 그렇고, 그런데 기존에는 샘플링을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전수 데이터를 써서 분석할 수 있게 되겠죠. 왜? 저장소가 좋아졌고, 그죠? 뭐 테라, 뭐 이런 큰 사이즈의 스토리지가 작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좋아도 데이터가 정말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계에 느껴요. 아무리 좋은 서버 하나를 놔도. 그러면 우리가 서버 하나, 전 세계에서 비싼 걸 하나, 제일 비싼 걸 하나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어떤 연산을 막 해, 일을 해.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이게 풀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케일 아웃을 하죠. 그죠? 그래서 스케일 아웃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후진 컴퓨터를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이 컴퓨터를 여러 개로 나눠놔서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 업은 뭐예요? 이거를 아주 좋은 거를 올린다 이거죠. 아주 좋은 걸.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순이 되는 게 뭐가 되냐면 보통 5년에서 길면 7년 단위로 뭐랍니까? 금융권이 어떤 프로젝트를 합니다. 전부 다. 한 1,000억, 2,000억 쓰면서. 뭐예요?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차세대 시스템은 도대체 뭐냐? 차가 세대가 아니라 뭐예요? 네? 기존의 시스템에 갔는데 기존에 5년 전에 산 서버에 너무 바쁜 거야.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서버를 흩어뜨린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서버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년 어떻게 합니까? 7년 정도에 한 1,000억을 썼는데 일반 행원, 그죠? 은행의 행원 입장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에서 뭔가 딱 이게 열렸어. 근데 이게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실제로 쓰는 최종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언제예요? 임원이 진급할 때쯤 해요. 진급할 때쯤 오픈하게. IT 임원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거냐, 그죠? 그래서 그 대안을 찾는 게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그리고 차세대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 금융권에서 차세대 프로젝트 하는 데는. 자, 그렇게 있고, 그리고 IoT, 뭔지 알죠? 센서 정보. 센서가 지금 뭐, 이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 여기 위치 어디예요? 그죠? 이런 거. 미세먼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뭐예요? 인증이죠. 인증. 그죠? 로그인할 때. 그죠? 로그인할 때 생체 인증 정보 같은 거를 블록으로 체인이니까 나눠서 분산 저장한다. 블록으로 체인을 걸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이제 다시. 요 말은 이제 알아두세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인데, 온 프로미스라는 말, 여기 요 말이 있죠? 요 말이 이제 클라우드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국민은행에서 우리가 컴퓨터 전산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렇게 좋은 서버를 하나 구매를 해야 돼요. 일단 서버를 하나 사야 돼요. 네이버가 뭔가를 만든다면 그러면 이 서버를 갈 때 만약에 용량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럼 보통 요즘은 TPMC라고 하면 분당 CPU의 처리 능력이에요. 분당. 그러면 요즘 100단위도 아닙니다. 1000단위예요. 2000 TPMC 정도의 서버를 사야 돼요. 그러면 뭐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서버는 엄청 빠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버만 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냐? 그렇진 않죠. 여기 이 TPMC의 개념은 CPU의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 뭐 노트북 살 때도 i5, i7 이거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CPU의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서버를 한 10억을 주고 샀어요. 그죠? 샀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도 하나 깔아놔야죠. 그죠? 리눅스가 됐건 리눅스야 무료니까 괜찮지만 IBM의 AIX라는 거는 유닉스죠. 뭐 리눅스랑 똑같지만 그건 다 유료입니다. 그죠? 다 유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들도 깔아야죠. 이거 다 프로그램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 프로그램도 깔아야 돼요. 돈 주고 사서 오라클이라는 DB를 하나 사서도 깔아놔야 되고, 그죠? 돌리려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거를 개발도 해야 되고, 데이터도 저장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저장소가 어딥니까? 스토리지죠? 그럼 스토리지는 또 별개로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마치 우리가 외장형 하드 쓰는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고,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어서 해봤자 5년 지나면 이게 성능에 한계에 부딪혀요. 아무리 좋은 서버여도. 왜? 사용자가 그만큼 인터넷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썼죠. 그쵸?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뱅킹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집에 가서 노트북이 있거나 그게 있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모바일로 바뀌면서 점점 용량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세대를 하는데 그 차세대를 할 때 이 서버는 그럼 뭐 할 거냐? 여기서 한 프로그램들은 다 뭐 할 거예요, 이거. 그쵸?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농어촌 PC 보내기 운동?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거라도 하죠. 이건 이제는 그런 것도 못 합니다. 욕 먹어요. 이상한 컴퓨터 갖다 주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애매모호한 게 되는 거죠. 그래도 박스는 어디에도 씁니다. 사실은 박스는. 근데 여기 프로그램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올해로 그 자체 개발하는 이걸 온프로미스라고 해요. 온프로미스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끝났다라고. 그래서 LG 계열은 어디로 가요? 구글 쪽으로 가고 있고, 삼성은 AWS, 아마존 쪽으로 가고 있고, 삼성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룹사가 많으니까. 삼성은 글로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세 개로 나눴다 이거예요. 세 개로. 첫 번째는 컴퓨터만, 서버만, 그죠? 요 서버들만 제공해 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마존이 수백 대의 서버를 사서 서버 한 대 임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빌려 쓰는 거죠. 그걸 이아스라고 하고. 근데 서버만 있다고 뭔가 되는 건 아니죠. 윈도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윈도우나 리눅스를 다 깔아줘요. 그죠? 그걸 깔아주는데 그거를 파스, 그죠? 파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스가 있어봤자 내가 쓸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애플리케이션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오피스도 되는 거고요. 그죠? 파워포인트라도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틸리티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거의 말의 의미는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윈도우 깔면 뭐가 깔려 있어요? 노트패드 깔려 있죠? 그죠? 노트패드는 무조건 깔려 있죠? 그게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에요. 그 노트패드가.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자주 사용한 프로그램은 브라우저.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브라우저는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MS 워드죠? 그죠? MS 워드죠? 그러니까 오피스. 이런 오피스를 제공해주는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 이 의미보다 더 큰 게 하나 있죠. 만약에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그죠? 그래서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엄청나게 비싸겠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거는. 그러면 상담할 때 상담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평가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이걸 다 만들어 두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돈 주면 제공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게스트 OS랑 호스트 OS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컴퓨터죠, 이거? 이거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다가 뭐가 다른 거예요? 요 좌우에 센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드는 걸 움직이는 것 뿐인 거지, 그냥 컴퓨터예요. 그럼 요즘 노트북들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모니터에다가 쓰는 거.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인치가 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계에 깔려있는 운영체제를 뭐라 그러죠? 호스트 OS라고 해요. 이 기계에 깔려있는 거. 근데 이 컴퓨터 위에다가 버추얼 박스라는 걸 깔고 리눅스를 또 깔 수 있죠. 혹은 버추얼 박스를 깔고 윈도우를 또 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 위에 운영체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게스트 OS라고 해요. 그런 거를. 근데
실제 기계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기계는. 그러면 USB를 읽거나 디스크를 읽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기계를 읽는 거죠. 그럼 게스트 OS는 호스트 OS를 통해서 이렇게 기계를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경로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중간에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죠?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이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능을. 변환해주는 거.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이퍼바이저가 되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그죠? 하이퍼바이저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 OS와 호스트 OS는 분명히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가 왜 필요하냐? 그죠? 하이퍼바이저가.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상을 내가 직접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이걸 움직이라고 해. 그럼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영어로 얘기해. 난 한국어밖에 모르는데. 그럼 번역기 필요하지 않아요? 맞죠? 그게 하이퍼바이저예요, 그게. 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랑이 필요하고, 밑에 그림은, MS의 애저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 서비스 제공인 거고요. 우리는 애저를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나눴는데, 뭐 하이브리드는 둘 다 쓰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 퍼블릭은 일반 대중한테 우리가 쓰는 거, 그죠? 우리가 쓰는, 그죠? 물론 기업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쓰는 거고, 프라이빗은 어디에 써요? 이거는 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 요 말이 더 와닿습니다. 통합 서버 관리. 집에 컴퓨터가, 노트북이 1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0대를 쓸 거야, 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죠. 그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럼 내가 100대별로 다 달라, 그게. 그럼 머리 터지죠. 로그인 한번 할 때마다. 그쵸? 근데 그 또 하나는 그 100대를 항상 쓰냐? 쓰던 것만 쓰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좋은 거 한 대를 쓰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기업에는 이 컴퓨터가 이 서버라는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요거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많은 거를 어떻게 머릿속에서 관리합니까?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 하나가 있어서 얘네들을 다 자동으로 관리해줘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디스크가 100기가 남아있어. 10기가 남아있어. 여기는 5기가 남아있어. 여기는 20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남아있는 거죠. 어정쩡하게 디스크에. 근데 여기에 사용자가 컴퓨터를 쓸 건데 저거의 합계인 35기가가 보여요. 여유 공간이. 그럼 내가 어떤 걸 저장을 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렇게 나눠서 저장하는 거야. 35기가를. 그러면 이거의 사용의 효율이 좋아지죠. 그렇잖아요. 100대를 가지고 내가 쓰던 것만 계속 쓰면 나머지 99대는 뭐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나눠서 쓸 수 있다면 요걸 만들 수 있죠. 이게 뭐죠? 가상화입니다. 이게 가상화예요. 가상화 뭐예요? N개의 물리적 자원을 하나의 통합된 풀로 만들어주는 거. 기계가 여러 개 있는데 마치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상화고요. 그 반대도 가상화예요. 기계가 하나 있는데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상화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죠? 이게 공개 소프트웨어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게 오픈스택인 거죠. 그게 오픈스택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여기다 다 깔아서 이런 가상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쓸 일이 없죠. 왜냐면 우리는 노트북이 100대가 있지도 않고요. 100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나눠 쓸